비가 흠뻑 쏟아지는 저녁이었다. 성운그룹 저택의 뒷문은 폭우에 젖어 축축했고 하리는 신발 속까지 물이 들어찬 채 세탁실 문을 밀어 열었다. 눅눅한 공기와 오래된 세제 냄새가 밀려왔다. 형광등은 깜빡였고 어둑한 방 안에서 어머니 박정희가 구겨진 셔츠를 짜며 고개를 들었다. 늦었네. 무슨 일 있었어? 하리는 젖은 머리칼을 털며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다. 그냥 학교에서 늦었어. 선생님이 상담한다고 불러서. 정희는 그 대답을 믿지 않았지만 묻지 않았다. 둘은 늘 그랬다. 서로 말하지 않아도 모든 걸 눈빛으로 알았다. 하지만 그날 세탁실 너머로 터져나오는 목소리는 전혀 다른 공기를 데리고 왔다. 박 여사, 지금 당장 내려와요. 사모님의 목소리. 평소보다 날카로운 분노가 섞여 있었다. 정희는 서둘러 달려갔고 할인도 숨죽이며 뒤를 따랐다. 저택 거실 한복판에는 작은 보석함이 열려 있었고 그 안에 금빛이 바랜 작은 목걸이가 놓여 있었다. 사모님은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들어 올렸다. 이게 왜 여기서 나와? 전무 강도영이 곁에서 입술을 비틀며 말했다.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가정부 쪽 아닙니까? 사모님의 눈이 곧장 정희에게 향했다. 박 여사, 이 목걸이 당신이 가져간 거죠? 정희는 놀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럼 당신 딸이겠네? 사모님의 시선이 할인을 찌르듯이 꿰뚫었다. 할인은 온몸이 굳었다. 저 아니에요. 본 적도 없어요. 강도영은 할인의 가방을 가져와 바닥에 쏟았다. 공책, 부서진 필통, 비에 젖어 찢어진 숙제들만 떨어졌다. 목걸이는 나오지 않았다. 그때 마침 저택 계단 위에서 회장이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다. 그는 떨어진 목걸이를 보는 순간 눈빛이 변했다. 저건 사모님이 냉정하게 말했다. 회장님 손녀에게 물려주는 갑오죠. 그런데 이 집안 물건이 왜 이 방 근처에서 나온 걸까요? 가정부 말고 누가? 회장은 할인을 유심히 바라봤다. 그 눈빛은 분명했다. 어딘가에서 본 얼굴.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지워지지 않는 기억을 건드리는 무언가. 사모님은 회장의 반응에 더 예민해졌다. 회장님, 저 아이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가정부 딸치고는. 회장은 말없이 돌아서 버렸다. 그러나 이미 긴장은 시작되었다. 그날 밤 할인은 문틈 사이로 사모님과 전무가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되었다. 회장님이 저 애를 볼 때마다 어떤 표정을 짓는지 봤죠? 예. 서영이 닮았다며. 그 말이 제일 싫어. 사모님의 목소리는 독처럼 차가웠다. 도영 씨 확인해봐. 저 아이가 정말 박 여사 딸인지. 만약 아니라면 더 이상 이 집에 있게 둘 필요 없어. 하리는 그 어두운 복도에서 혼자 숨을 삼켰다. 그날부터 감시가 시작됐다. 뒤따라오는 발소리, 문틈에 비치는 그림자, 세탁실 문고리에 남겨진 손자국. 이 집안이 자신과 어머니를 의심한다는 걸. 하리는 처음으로 확실히 느꼈다. 며칠 뒤 저택의 작은 소동이 큰 사건으로 번졌다. 사모님이 아끼던 고급 유모차가 사라진 것이다. 사모님은 발을 구르며 외쳤다. 할인, 넌 오늘 밖에 나갔다 왔다며? 그 시간 아니야? 전 그냥 학교 갔다 온 거예요. 그래. 그럼 CCTV 보자. 집사는 몰래 할인 쪽을 보며 비웃듯 말했다. 이런 건 처음이 아니죠, 사모님. 할인은 억울함에 숨이 턱 막혔다. 그러나 증거는 없었다. 유모차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그날 밤 할인은 저택 뒷뜰에서 낯선 소음을 들었다. 잠겨 있어야 할 창고 쪽으로 미세하게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조심스레 다가가 나무더미 뒤에서 엿보자.
유모차가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 전무 강도영이 전화기를 귀에 대고 서 있었다. 네, 사모님. 이제 됐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그 애가 어떻게 되는지 보시죠. 하리는 숨을 삼키며 뒷걸음질 쳤다. 그러다 발에 걸린 돌이 톡 소리를 냈다. 전무가 고개를 들었다. 누구야? 하리는 숨을 죽이고 나무 뒤에 몸을 숨겼다. 전무는 잠시 주변을 살피다 입꼬리를 올렸다. 뭐 들었어도 상관없지. 증거는 이미 충분해. 그가 떠나자 하리는 무릎이 풀려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누군가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고 있다. 그리고 그 배우는 저택 내부였다. 다음 날 사모님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강하게 말했다. 유모차를 숨긴 건 가정부 쪽이야.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 회장은 조용히 물었다. 증거는? 사모님은 기다렸다는 듯 말했다. 증거? 그의 자체가 증거죠. 그러나 회장의 눈빛은 더 깊은 의문을 품고 있었다. 목걸이 사건 이후 회장은 할인을 볼 때마다 말하지 못한 감정, 막연한 두려움과 끌림을 동시에 느꼈다. 그날 밤 회장은 정희를 불렀다. 박 여사, 너 나한테 뭘 숨기고 있는 거지? 정희는 입술이 떨렸다. 회장님, 저는 그 아이 출생 이상하잖나. 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회장은 목소리를 낮췄다. 혹시 그 아이가 서영이 아이일 수도 있다고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은 있나? 정희는 그 순간 그동안 묻어두었던 비밀이 꿈틀대는 걸 느꼈다. 사모님이 문틈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다는 건 정희도 회장도 몰랐다. 사모님은 이를 악물었다. 나보다 먼저 알아챈다고? 절대 그렇게 둘 수 없어. 다음 날 사모님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강하게 말했다. 유모차를 숨긴 건 가정부 쪽이야.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 회장은 조용히 물었다. 증거는? 사모님은 기다렸다는 듯 말했다. 증거? 그의 자체가 증거죠. 그러나 회장의 눈빛은 더 깊은 의문을 품고 있었다. 목걸이 사건 이후 회장은 할인을 볼 때마다 말하지 못한 감정, 막연한 두려움과 끌림을 동시에 느꼈다. 할인에게 말했다. 할인아, 우리 이 집 떠나자. 왜 그래, 엄마? 너를 지키려면 여기 있으면 안 돼. 그러나 떠날 수 없었다. 할인도 정희도 이미 저택 전체의 눈과 귀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리고 다음 날 저택에서 가장 소중한 물건, 회장의 유일한 갑오인 금빛 작은 패가 실종되는 사건이 터졌다. 사모님은 즉시 외쳤다. 이건 끝이야. 가정부 모녀는 이 집에서 손떼. 이번엔 증거가 있었다. 세탁실 쓰레기통 안에서 발견된 금빛 패. 하리는 충격에 말을 잃었다. 저 진짜 아니에요. 정희의 손이 떨림으로 가득 찼다. 그러나 회장은 이번엔 말을 아꼈다. 대신 할인의 얼굴을 천천히 바라봤다. 그리고 그 순간 회장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그 얼굴, 그 눈매, 그 표정, 그 미묘한 습관. 30년 전 잃어버린 외손녀와 완벽하게 똑같았다. 회장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말도 안 돼. 이럴 리가 없어. 하지만 감정은 진실을 떠올리고 있었다. 비바람이 치는 듯한 내부 폭풍이 회장의 가슴을 흔들어 놓았다. 할인과 정희가 저택에서 쫓겨날 위기에 놓인 그날 회장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올라갔다. 그 침묵이 사모님을 오히려 불안하게 만들었다. 사모님은 전무를 몰래 불러 말했다. 회장님, 눈빛이 이상해. 저 애한테 무슨 감정 같은 걸 느끼는 것 같아. 전무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그럼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겠군요. 사모님은 조금 머뭇하다가 속삭였다. 예전에 숨겼던 그 봉투 아직 있지?
전무의 미간이 좁혀졌다. 서영 양의 출생 관련 자료요? 그걸 왜? 그걸 내놔. 이 집에서 누가 진짜 위험한 사람인지 회장님이 알게 해줘야겠어. 전무는 잠깐 고민하다가 말했다. 알겠습니다. 다만 그 봉투가 나가면 돌아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모님은 이미 결심한 표정이었다. 그 시각 하리는 세탁실에서 어머니가 젖은 옷을 말리며 떨리는 손을 숨기지 못하는 걸 보고 있었다. 엄마, 우리 정말 나가야 해? 정희는 눈을 감았다. 하리나, 오늘 밤까지만 버티자. 그 다음엔 엄마가 말해줄 게 있어. 하지만 그 비밀은 그날 밤보다 더 빨리 터졌다. 새벽 1시, 회장이 혼자 저택의 지하 아카이브로 내려갔다. 어딘가 이상한 기척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문을 열자 이미 누군가 서류함을 뒤지고 있었다. 전무였다. 회장은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여기서 뭘 하고 있나? 전무는 깜짝 놀라 서류를 떨어뜨렸다. 회장님, 이건 정리 중이었습니다. 회장은 바닥에 떨어진 낡은 봉투 하나를 주워들었다. 봉투 앞면에는 볼펜으로 휘갈긴 글씨가 적혀 있었다. 회장의 손에서 봉투가 떨어졌다. 왜 이게 여기 있지? 전무가 얼어붙었다. 사모님이 뒤에서 다급히 내려오며 말했다. 여보, 오해예요. 그건 그냥 예전 기록일 뿐. 회장은 봉투를 바로 뜯었다. 안쪽에서 나온 건 사진 한 장과 사라진 손녀의 태어난 날짜가 적힌 문서, 그리고 그 아래 아기 실종 발생, 목격자 없음, 병원 계단, 겨울 폭설. 회장이 중얼거렸다. 병원 계단, 겨울 폭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정희가 언젠가 했던 말이 겹쳐졌다. 겨울 병원 앞 상자 속에서 떨고 있던 아기. 회장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다. 설마 그럴 리가. 사모님이 뛰어나와 봉투를 빼앗으려 했다. 여보, 그건 그냥 우연이에요. 가정부가 거짓말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회장은 이미 결심했다. 그 아이 할인이 DNA 검사를 하자. 전무의 표정이 완전히 무너졌다. 사모님은 눈을 부릅떴다. 여보 지금 제정신이야?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다. 만약 이 아이가 서영의 딸이라면 그동안 내가 한 모든 행동 다 죗값 치르게 될 거다. 사모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 애가 진짜라면 난 끝장인데. 폭풍이 시작되고 있었다. 검사는 최대한 비밀리에 진행됐다. 전무와 사모님은 어떻게든 방해하려 했지만 회장은 이미 경호팀에게 지시를 내려 저택 전체를 감시하게 했다. 검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하리는 회장에게 물었다. 왜 갑자기 이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냥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하리는 불안한 눈빛으로 말했다. 전 그냥 가정부 딸이에요. 괜히 기대하지 마세요. 회장은 조용히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기대하는 건 나일지도 모르지.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저택은 숨죽은 전쟁터였다. 사모님과 전무는 매일 회장의 표정을 살피며 기회만 오면 그 애를 내쫓겠다는 음모를 꾸몄다. 그리고 마침내 검사 결과가 나온 날, 회장은 누구도 들이지 않은 응접실에서 결과 봉투를 열었다. 그의 손이 떨렸다.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다. 할인이 조심히 주워 회장에게 건넸다. 그 순간 회장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말도 안 돼. 할인은 겁먹은 듯 물었다. 회장님, 뭐라고 적혀 있어요? 회장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너, 잃어버린 내 손녀야. 공기가 멈췄다. 할인의 손에서 종이가 흔들렸다. 제가요? 저는 엄마 딸이고 저는.
회장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다. 서영이가 남기고 간 아이. 바로 너라고 적혀 있어. 30년을 찾았는데 내가 바로 내 피였어. 밖에서 사모님이 결과를 훔쳐보고 비명을 지르듯 중얼거렸다. 안 돼, 안 돼. 그 아이가 진짜면. 나는. 그리고 전무는 벽에 기대 쓰러지듯 앉았다. 이제 끝이네. 우린 끝났어. 다음 날 아침 회장은 저택 거실 중앙에 모든 사람을 불러 세웠다. 고요한 공기 속에서 그는 딱 한 문장으로 시작했다. 참담하다. 사모님과 전무는 불안하게 서로를 바라봤다. 회장은 천천히 말했다. 내 손녀를 집안에서 내쫓도록 만든 건 누구인가? 사모님이 입술을 떨며 말했다.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전 그저 집안을 지키려. 거짓말하지 마. 회장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경호팀이 모니터를 들고 왔다. 그 안에는 목걸이를 정의 서랍에 넣는 사모님과 전무의 모습이 선명히 찍혀 있었다. 사모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전무는 도망치려다 경호팀에게 붙잡혔다. 배임, 증거 조작, 허위 보고, 횡령. 회장은 한 가지씩 죄목을 읽어내려갔다. 사모님은 결국 무릎을 꿇었다. 여보 미안해. 난 그저 그 아이가 돌아오면 당신이 날 버릴까봐. 회장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버리는 건 지금부터다. 전무는 회사에서 즉시 파면되었고 사모님은 저택에서 쫓겨났다. 기자들이 몰려오자 사모님은 울부짖었다. 저 아이가 내 인생을 망쳤어. 그 애만 아니었다면 나는. 그러나 회장은 말했다. 내가 망친 건 너 자신의 삶이다. 전무는 마지막 발악을 했다. 회장님, 그 애는 재벌가에 어울리지 않아요. 회장은 조용히 말했다. 어울리지 않는 사람은 너다. 그날 이후 전무는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연행되었다. 그리고 다음 주 성운그룹 정기 이사회.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회장은 단호하게 선언했다. 성운그룹의 후계자는 나의 친손녀 장하린이다. 하린은 떨리는 손을 가슴에 모으며 앞으로 걸어나갔다. 수십 개의 플래시가 터졌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너는 이제 절대로 혼자가 아니다. 며칠 후 저택 발코니에서 바람을 맞으며 하리는 어머니의 유품을 꺼냈다. 작은 천조각에 쌓인 목걸이. 그 목걸이를 하늘빛에 비추며 하리는 속삭였다. 엄마, 나 이제 내가 누군지 알 것 같아. 저택 안에서 회장이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다. 하리나, 밥 먹자. 하리는 눈물을 닦고 미소 지었다. 그리고 집으로, 이제 진짜 자신의 집으로 걸어 들어갔다.